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머리 위에 이글거릴까.変化しました。大きく飛んだ炎鵬、うまく手繰る。おっと左を差した。肩透かし炎鵬の勝ち。差しに行く。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양이 뜨는 나라 카라사르 가야 카라연합TV의 박준호입니다. 내일이 2025년 1월 29일 설날이 되겠습니다. 음력 설날이죠. 말 그대로 새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이렇게 인사드리고 오늘의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한국인에 있어서 설날은 음력설인데요. 과연 고대 한국인들은 어떤 설을 셌을까? 어떤 새해를 시작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져본다면 두 가지의 경우가 추측됩니다. 첫째는 양력새를 셌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오늘날 한국인처럼 음력새를 셌을 것이다. 음력설을 셌을 것이다.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당군의 후손이라고 하죠. 당군 할아버지가 우리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당군 할아버지가 그렸던 세계의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군 아사달, 당군 조선은 아마 양력설을 셌을 겁니다. 새해를 양력의 측면에서 왜? 태양을 숭배하고 태양을 따라서 살펴서 유목을 하고 초원을 누볐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양력설에 가까운 그런 세시풍속을 가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한국인들에게는 또 기자조선과 관계되는 측면이 강한데요. 기자조선, 즉 중국에서는 음력설을 셌다고 봅니다. 현재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이 하는 세시풍속과 많은 점에서 일치합니다. 내일 새해를 맞이하는 설도 바로 중국 아마 기자조선과 관련되는 상나라 기자조선과 관련되는 세습풍속으로서의 설일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인들은 두 가지의 정체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바로 유목세계의 당군조선과 농경문화세계의 상나라 기자조선세계의 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게 한국인의 정체성입니다. 한국인은 바로 상나라 기자조선과 관계되는 정체성의 세력이 주도해서 만들어진 나라이고 사람들이고 일본 사람들은 당군조선, 부여 이런 유목세계와 관계되는 문화의 바탕에서 양력설을 세는 양력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로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고대사와 관련돼서 한국인들 또는 일본인을 이해하는데 지름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의나라 가야에서 오늘의 주제는 해를 따라 걷는 카라인의 발자국, 한국인과 일본인을 있게 한 근본적인 환타지, 태양을 따라 역사를 시작했던 해민족, 한국인과 일본인에 대한 그 역사적인 고대로부터 있어왔던 그 카라인의 해를 따라 여행했던 해를 노래하고 해 속에서 삶의 의미와 어떤 정체성의 근본을 찾았다. 카라인들의 발자국을 따라서 여행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런 의미에서 한국인들이 조선과 고려라는 국호를 선호했지만 신라통일 이후에도 실제로 여기 빈 깡통의 간판만 갖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고려와 조선의 이 빈 깡통의 내용물 예전에 이 해를 채우는 것이 그 핵심적인 첫 번째 작업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해와 관련되는 보다 구체적으로 그 역사적인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방송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카라연합TV가 진행하는 이러한 내용들은 만약 현지의
그 왼쪽 정치 세력인 민주당 계열이 카라 연합 민주당으로서 이러한 당기를 쓰면서 정치적인 정체성과 문화 권력을 지향한다면 아마 선거에서 대통령이 80%의 득표로서 당선되고 배출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좀 해봅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따로 유튜브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 정체성의 근본적인 어떤 혁신,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은 바로 초월승화의 비약, 확장적 역사주의, 미래지향의 전략적 합리성, 이쪽으로 한국인들의 정체성이 여야를 막론하고 특히 왼쪽 그룹의 더불어민주당 계열이 현재 한의 비약, 항일투쟁 정체성에서 감성적 민족주의와 과거에 매몰된 듯한 그러한 정체성에만 머물지 말고 중용의 덕을 현실 적합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실용적인 선택으로서 카라 연합 민주주의 동아시아 평화론이라는 이러한 미래지향적 슬로건으로 나아갈 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정치적인 엄청난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국인들에 있는 당군조선과 기자조선이라는 두 개의 애매하게 혼합된 정체성 중에서 당군조선과 관련되는 세 개의 해에 대한 얘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탱그리 칸, 이것은 알타이어 계통의 언어를 쓰는 몽골 투르크 또는 퉁구스 만주 여진 이런 계통의 사람들과 관련되는 역사다. 그로부터 한국인들의 역사적인 당군조선의 뿌리가 출발하였다. 현재 한국인들이 쓰는 언어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계를 무시하고는 한국인들의 정체성의 뿌리를 논할 수 없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당군 할아버지의 후손이라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당군조선에서 여기 보면 당군이 이 탱그리 칸을 축약하면 탱칸이 되는데 탱칸을 한자로 음차하면 여러 가지의 경우가 나타납니다. 한국인들은 여기 보이는 이 박달나무 단자를 쓰는 당군이라는 한자를 이용해서 이 탱그리 칸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칸, 하늘의 왕이라는 뜻이죠. 또 이게 당칸이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당칸. 근데 여기 보면은 당칸과 비슷한 생김새로 생겼는데 현재 서운우라고 익히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걸 당칸으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냐면 흉노의 황제를 호칭하는 이름입니다. 근데 그가 일반적으로 서운우라고 알려져 있는데 제가 보기엔 당칸으로 읽어야 되지 않나. 서운우는 잘못된 발음이다. 탱그리칸을 한자로 음차한 훈족, 흉노 세력의 그 황제를 왕을 최고 통치자를 지칭하는 말이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당군 조선으로부터 원래는 아사달 조선이죠. 아사달이 바로 조선이라는 한자로 음차한 게 조선이다. 이게 일반적인 학자들의 연구 결과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여, 실제적으로는 한국인들은 부여와 고구려, 백제, 가야의 역사로부터 고대 국가가 출발한다고 보는데요. 부여, 고구려, 백제 이 사람들은 이 유목 당군조선과 관련되는 연장선상에 있는 알타이안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정체성. 근데 이게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에 모두 일본으로 밀려나면서 현재는 그 일본의 전통적인 문화가 당군조선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여기 이 빈깡통에다가 고려조선이라는 이 간판만 들고 있는 이 상태에다가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내용물도 일정 정도 받아들여서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간판에다가 내용물이 확실하게 채워지는. 그러면서도 한국인들의 그러면서도 기자조선을 인정해야 됩니다. 한국인들은 기자조선을 부정하는 경향이 또 있어요. 학계에서도 공식적으로 기자조선을 한국인의 정체성으로서 인정하는 경향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기자조선을 인정하게 되면은 중국과의 정체성에 혼란이 초래한다 해가지고 그걸 거부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기자조선은 중국 내에서의 하화적과의 투쟁에서 밀려난 사람들, 상나라의 후예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동쪽으로 밀려나서 지금의 경상북도 그 신라국의 진안으로서 정착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역사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측면에서는 그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한국인들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역사에 대한 어떤 인식과 판단이 대단히 국수주의적이고
아집적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스타일로 왜곡해서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것은 대야적인 마음의 역사 해석이 아닙니다. 역사를 있는 그대로, the history as it was,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취할 역사적 상황으로 이제 모든 환경이 변했습니다.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역사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일제시대를 바라보는 연결되는 근현대도 정면으로 직시해야 되고, 동시에 고대에 대한 역사도 있는 그대로 정면으로 직시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당군조선과 기자조선의 역사를 모두 함께 포용하고 관용하고 있는 그대로 한국인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도 결코 정체성의 혼란과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다. 그것은 제 판단입니다. 바로 그러한 얘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해에 대한 이야기, 해에 대한 어떤 스토리텔링, 이 태양이라는 이 스토리텔링이 한국인을 형성하는데 근본적인 바탕이 되었다. 이 각도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면 기자조선을 통해서 중국과의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염려도 없고, 당군조선을 통해서 일본과의 정체성 혼란을 처리할 만한 그런 위험 요소도 그렇게 없는 것입니다. 왜? 그 모두를 포용하게 되면 동아시아 문명의 핵심 축 두 가지를 모두 한국인들의 역사를 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곧 동아시아의 역사가 곧 한국인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중국의 역사이며 동시에 일본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런 확장적 역사주의적인 관점에서, 여기 보이는 확장적 역사주의적 관점에서 우리의 과거를 통찰하고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를 열어젖힐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의 시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얘기에 들어가는 서막의 성격으로서 일단 1막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